조지 오웰의 1984는 감시와 억압이 만연한 전체주의 사회의 본질과 그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비극을 보여주는 디스토피아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철저히 통제된 사회 속에서 진실과 자유가 어떻게 억압당하는지를 탐구하며 개인이 전체주의 체제 속에서 점점 파멸해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인상적인 문구를 포함해서 스토리를 요약해드리고 끝에서 작가 소개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소설은 1984년 런던에 위치한 가상의 국가 오세아니아를 배경으로 합니다. 오세아니아는 빅브라더라는 상징적 지도자의 지배 아래 있으며 모든 사람이 끊임없는 감시를 받습니다. 빅브라더가 당신을 보고 있다라는 문구는 벽과 포스터, 심지어 일상적인 제품에까지 새겨져 있으며 이는 모든 시민들에게 무한한 감시와 공포를 심어줍니다. 오세아니아의 권력 구조는 진리부, 사랑부, 풍요부, 평화부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은 이름과 반대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진리부는 역사와 정보를 조작하고 사랑부는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을 고문합니다. 이 사회는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으며 시민들은 감시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통해 항상 빅브라더에게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조차 허용되지 않으며 독립적인 사상은 사상범죄로 규정되어 체제에 의해 강하게 처벌됩니다. 생각조차 허락되지 않는 세상에서 자유는 사치다라는 문구는 이 사회의 암울함을 대변합니다.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오세아니아의 중간 계층에 속한 공무원으로 진리부에서 일하면서 체제의 명령에 따라 과거 기록과 신문 기사들을 조작합니다. 그는 체제가 부과하는 거짓에 대해 본능적으로 의문을 품고 있지만 그 의문조차 드러내기 힘든 환경에 갇혀 있습니다. 윈스턴은 자유란 누군가에게 두 개의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내면의 갈등을 겪습니다. 어느 날 윈스턴은 자신이 느끼는 불안과 불만을 숨기기 위해 금기된 개인 일기장을 구매하여 자신의 생각을 몰래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일기장에 사상은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다라는 문구를 남기며 체제에 대한 반감을 숨김없이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오세아니아에서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고를 억제하는 특별한 언어인 뉴스피크가 사용됩니다. 뉴스피크는 언어를 축소하여 불필요한 단어와 표현을 제거하고 사고의 폭을 줄임으로써 개인이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합니다. 언어가 좁아지면 사고도 좁아진다라는 철학 아래 체제는 반체제적 사고가 존재하지 않도록 언어를 제한합니다. 이와 함께 오세아니아의 주요 통제 기법인 이중사고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믿도록 강요하는 기만적 사고방식입니다. 오세아니아의 슬로건인 전쟁은 평화, 자유는 굴종, 무지는 힘은 이중사고의 대표적인 예로 이 구절을 통해 시민들은 현실을 왜곡하여 수용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당은 시민들이 체제에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리부의 동료 직원 줄리아와 사랑에 빠진 윈스턴은 그녀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으며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욕망을 되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줄리아와의 만남을 통해 그는 사랑은 체제가 가질 수 없는 유일한 무기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두 사람은 규율이 엄격한 사회에서 서로의 존재를 통해 인간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윈스턴과 줄리아는 도시 외곽의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며 함께하는 순간들 속에서 자유를 느끼고 체제에 대한 반감을 키워나갑니다. 그들은 은밀한 저항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개성을 확인하고 체제의 억압에 굴복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항상 당의 감시 속에 있으며 발각될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윈스턴과 줄리아는 체제의 고위 간부 오브라이언을 통해 형제단이라는 비밀 저항 조직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오브라이언은 체제에 반대하는 자들을 위한 지하 조직이 존재하며 자신이 그 일원이라고 주장하며 윈스턴을 그 조직에 가입시킵니다. 윈스턴은 현실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다라는 오브라이언의 말에 용기를 얻고 그에게 신뢰를 쌓아갑니다. 그러나 오브라이언은 사실 빅브라더에게 충성하는 체제의 간부로서 반체제 인물들을 색출하기 위한 함정을 파놓은 것이었습니다. 윈스턴은 그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혔지만 결국 오브라이언의 배신으로 인해 모든 것이 체제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체포된 윈스턴은
사랑부로 끌려가 잔혹한 고문을 당하며 정신적으로 무너져 갑니다. 오브라이언은 그를 철저히 고문하고 진실이란 단지 권력일 뿐이라는 체제의 논리를 강요합니다. 그는 윈스턴에게 2 더하기 2는 5다라고 말하도록 강요하며 체제의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도록 강제합니다. 고문과 세뇌 속에서 윈스턴은 점차 체제가 강요하는 진실을 받아들이게 되며 자신의 모든 신념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줄리아마저 배신하게 되고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잃어갑니다. 고통은 사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처럼 체제는 윈스턴의 의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며 그를 복종하게 만듭니다. 윈스턴은 사랑부의 룸 101에서 마지막 고문을 받게 됩니다. 룸 101은 각 개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 고문을 가하는 곳으로 윈스턴은 이곳에서 자신의 내면에 가장 깊이 숨겨진 공포를 맞닥뜨립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나머지 제발 줄리아에게 해달라고 외치며 자신의 사랑을 배신하게 됩니다. 룸 101에서 윈스턴은 철저히 굴복하고 체제의 논리를 완전히 수용하게 됩니다. 사랑과 자유를 향한 그의 모든 열망은 사라지고 이제 오직 빅브라더에 대한 충성만이 남게 됩니다. 윈스턴은 이 순간 나는 빅브라더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결국 자신을 잃고 체제의 일원이 되어갑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윈스턴은 체제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모든 의지를 잃고 완전히 세뇌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제 그는 2 더하기 2는 5다라는 체제의 논리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빅브라더에게 바칩니다. 윈스턴의 개인적인 자유와 진실에 대한 갈망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체제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파멸을 통해 오웰은 전체주의 체제의 잔혹함과 그것이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왜곡하고 파괴하는지 보여줍니다. 독자들은 소설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진실이 억압될 때 발생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목격하게 됩니다. 소설 1984는 윈스턴 스미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전체주의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할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독자는 이 작품을 통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때 개인의 존엄성과 진실이 얼마나 쉽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조지 오웰은 이 작품을 통해 독재는 진실을 말살하고 인간성을 파괴한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끝으로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지 오웰 본명 에리가서 블레어는 1903년 6월 25일 영국 영인도 모티아리에서 태어나 사회에 대한 비판적 통찰로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전체주의, 계급 불평등, 권력 남용의 위험성 같은 주제를 날카롭게 다룬 그의 작품은 문학과 정치 사상에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웰은 영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 어린 시절 영국으로 돌아와 장학금으로 이튼 칼리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웰은 인도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배경은 영국식 교육과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식민지 경험에서 비롯된 반제국주의적 시각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국 제국주의와 억압적 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되었고 이후 그의 작품 속에 이러한 관점이 자주 드러나게 됩니다. 이튼을 졸업한 후 오웰은 버마의 영국 영인도 제국 경찰에 입대했으며 이 경험은 그의 제국주의와 억압에 대한 반감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20년대 후반에 영국으로 돌아온 오웰은 가난한 작가로 살기로 결심했고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그는 빈곤과 계급의 불평등을 목격하면서 그의 정치적 관점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반자전적 작품인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 1933년에 녹아 있습니다. 오웰은 스페인 내전 중 좌파 민병대에 합류하여 싸웠던 경험을 통해 정치 이념에 대한 회의와 선전에 대한 불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좌파 세력 내부의 배신과 억압을 목격한 그는 전체주의 정권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감정은 이후 동물농장과 1984 같은 작품에 깊이 반영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